안녕하세요. 피부 속속 피부과 전문의 유혜린입니다. 만약에 발톱이 누르스름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깎았을 때 발톱이 부스러진다. 그렇다고 하면 꼭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톱 무좀 또한 발 무좀처럼 감염성 질환으로 곰팡이균, 즉 진균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손톱, 발톱뿐만 아니라 손발톱을 뽑았을 때 나타나는 그 손발톱 침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살, 그리고 손발톱 주변에 그런 피부까지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우선 손발톱 무좀이 생기면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하면서 분홍빛을 띠잖아요. 근데 무좀이 생겼다 하면은 노르스름해지고 갈색으로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손발톱의 끝 그리고 측면에서부터 색깔이 점점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비후, 손발톱 끝이 단단하면서 부슬부슬해지면서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발톱이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손발톱을 깎아내는 이 하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발톱 밑에 피부랑 손톱 발톱이 붙어있는 부분이 분홍색이고 떠있는 부분이 흰색이거든요. 이 흰색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분리가 되는 것이 손발톱 무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된 부분 밑으로 각질이 많이 생기면서 과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톱 주변에 각질이 많이 생기고 손발톱을 깎았을 때 부슬부슬해지면서 손발톱이 깨지고 으스러지고 그리고 두꺼워지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은 손발톱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손톱 깎기나 발톱 깎기로 깎기가 어렵고 니퍼 같은 거로 깎거나 혹은 드릴 같은 거로 갈아낼 정도로 손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바슬바슬하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진단이 늦어지고 이게 보여지는 부분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과에 늦게 내원을 하셔서 조금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심하지 않을 때에는 국소제를 도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생겼다고 하면 국소 도포제와 비롯하여 먹는 약 경구약제나 혹은 손발톱 레이저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우선 경구약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는 터미나핀 계열 혹은 이트라코나졸 주기요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최소 12주 이상 약을 복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발톱 무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경구약 복용이 좀 어려운 분들, 이를테면 임신부, 수유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서는 먹는 약제가 너무 많아서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간이나 콩팥이 좋지 않아서 먹는 약이 좀 어려운 분들, 이를테면 비형간염 보균자라든지 간 수치가 높은 분들, 지방간이 있는 분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기타 등등 이렇게 경구약제가 복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손발톱 무좀 레이저와 국소 도포제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손발톱 무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3, 4주 간격으로 보통은 진행을 하고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약을 너무 짧게 복용을 하거나 또 이게 색깔이 조금 좋아지고 손발톱이 길어 나오면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졌나 하고 자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도 약을 한두 달 정도는 더 복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 감염까지 잡을 수가 있는데 자의로 약을 중단하면 너무 약을 이르게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또한 이렇게 손발톱 무좀이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톱은 특히 케라틴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물을 발라도 얘네들이 깊게까지 침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진균, 곰팡이균 자체가 발톱이나 손톱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발톱을 뽑았을 때 밑에 피부까지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깊숙한 부분에서까지 균이 있어요.
그래서 약복용이 조금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손톱에 비해서 발톱은 천천히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손발톱 무좀이 감염이 되었을 때 손발톱이 새 발톱이 밀고 나오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손발톱이 빨리 자란다 하면은 치료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손발톱이 남들에 비해서 천천히 자라난다 하면은 치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길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더디기 때문에 약을 먹다가 좀 지쳐서 수능도가 떨어져서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일 때는 꼭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생활습관 교정은 우선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신지 말고 신발을 햇빛에 소독하고 혹은 진균 스프레이를 하루에 한두 번 뿌리고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하고, 양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교체를 하시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계열의 양말을 신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손발톱 무좀이 있을 경우에는 욕실화라든지 화장실 수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꼭 쓰셔야 하겠고, 또 특히 중요한 게 발톱깎이, 손톱깎이를 남들하고 돌렸으면 균이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발톱 무좀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용 손발톱깎이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욕하고 샤워할 때 발 사이를 잘 말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균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국소제를 추가적으로 도포를 하거나 먹는 약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새 발톱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방심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천천히 호전되는 만큼 치료가 오래 걸리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신 이후에 먹는 약을 언제까지 복용을 해야 되는지, 혹은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할지, 국소제만 도포를 해도 될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꼭 진료를 받으셔서 깨끗한 손발톱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이상 피부 쏙쏙 피부과 전문의 유예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발톱 무좀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매니큐어를 칠해서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젤네일을 덮는다든지. 그래서 손발톱 무좀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젤네일이나 혹은 막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물이 많이 고이거든. 젤네일 말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 사이로 싹 수분층이 이렇게 싹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뗐을 때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더 번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